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회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원격 의료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힘스 앤 헐스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웰니스 브랜드 하나가 세계에서 제일 큰 제약사들을 상대로 싸워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회사가 처음부터 어떻게 헬스케어의 룰을 새로 썼는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들이 맞선 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장벽이었거든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사회적 낙인에 맞선 브랜드. 부제가 흥미롭죠? 의학이 아닌 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다. 힘스의 천재성은요, 사실 새로운 약을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 바로 수치심이라는 인간의 감정을 정확히 꿰뚫어 봤다는 데 있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10%도 안 돼요. 이게 뭐냐면 20대에서 40대 남성들한테 탈모나 발기부전 같은 고민을 의사랑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대한 시장이 그냥 조용히 혼자서 밤에 구글 검색만 하면서 끙끙 앓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CEO인 앤드루 두덤이 정확히 짚었죠. 문제가 약이 없는 게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이었다. 그러니까 힘스가 발견한 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단순히 약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이 팔아야 했던 건 바로 심리적인 해방감이었던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보세요. 완전히 접근법이 다릅니다. 기존 제약사들은 어땠죠? 뭔가 임상적이고 딱딱하고 공격적인 남성성을 강조했잖아요. 약은 당연히 약장에 숨겨놓고요. 이게 오히려 낙인을 강화시켰죠. 근데 힘쓰는요? 이걸 라이프 스타일과 웰니스로 가져왔어요. 부드럽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서 마치 화장품처럼 선반 위에 올려둘 수 있게 한 겁니다. 치료가 아니라 셀프 케어로 재정의한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전략이 통했냐고요? 네, 대박이 났습니다. 2025년 3분기에 활성 구독자 수가 무려 247만 명. 전년 대비 21%나 늘어난 수치예요. 이렇게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한 힘스는 이제 훨씬 더 큰 도박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위대한 GLP-1 도박. 이제 힘스는 성공적인 브랜드를 발판 삼아서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시장에 뛰어듭니다. 바로 그 유명한 GLP-1 계열 체중 감량 치료제. 그러니까 오젬픽, 위고비 같은 약들이 있는 바로 그 시장이죠. 힘스가 본 기회는 바로 이 가격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당시 오리지널 브랜드 약은 한 달에 거의 1,350달러, 우리 돈으로 180만 원 가까이 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힘스는 이걸 199달러에 내놓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복합제재라는 걸 활용한 겁니다. 파트너 약국에서 핵심 성분만 가져와서 자체적으로 조합해서 파는 거죠.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합법이었을까요? 네, 딱 한 가지 조건 하에서는 가능했습니다. 바로 FDA가 공식적으로 오리지널 약이 지금 공급 부족 상태다라고 인정해 줄 때만요. 이 법적인 허점을 힘쓰는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었고요. 우리는 비싼 약값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의 영웅이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 거대 제약사의 역습입니다. 부제가 파괴자가 파괴당하다인데요. 그렇죠. 힘스의 이런 대담한 행보를 업계의 거인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규제 당국과 거대 제약사들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됩니다. 와,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숨 쉴 틈 없이 몰아칩니다. 2월에 FDA가 이제 약 공급 부족 아님 하고 선언해버리면서 힘스의 법적 근거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4월에는 일라이 릴리가 우린 쟤네랑 파트너십 맺은 적 없다고 발표하고 6월에는 오젬픽 만드는 노보노디스크가 아예 파트너십을 끊어버립니다. 심지어 9월에는 FDA가 CEO한테 직접 경고서한까지 보내죠. 말 그대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던 체중 감량 사업부가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 제약사들이 제기한 비판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너네 마케팅은 사기다. FDA 승인도 안 받은 약을 팔고 있다. 마치 승인받은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다. 결국 환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한마디로 힘쓰는 선을 넘은 믿을 수 없는 회사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파괴적 혁신가의 방향 전환. 부제가 궁지에 몰렸을 때 판돈을 2배로 걸다인데요. 상황이 이쯤 되니까 법적 근거도 없지, 약 공급도 끊길 판이지, FDA 조사까지 받지. 모두가 이제 힘수도 끝났구나, 물러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사면 추가에 몰린 상황에서 힘쓰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답은 공장을 사버렸다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한 수였죠. 지금까지는 자산 없이 가볍게 움직이는 디지털 플랫폼이었는데 갑자기 거대한 제조시설이라는 무거운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는 회사로 탈바꿈한 겁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움직임이었어요. 이걸 경영학 용어로는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생산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아예 다 사버리는 거예요. 힘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약을 만들고 검사할 수 있는 시설까지 인수한 거죠. 여기에 4,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0억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게임의 룰을 우리가 새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였어요.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헬스케어 업계의 넷플릭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힘스의 공장 인수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비적인 수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그림, 장기적인 비전을 위한 포석이었던 거죠. CEO의 이 말을 들어보시죠. 우리는 넷플릭스처럼 데이터와 개인화에 기반한 구독형 헬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단순히 아플 때 약을 파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가 우리 취향을 분석해서 영화를 추천해 주듯이 우리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평생 관리해 주는 개인 맞춤형 구독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힘스랩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1단계, 일단 저렴한 혈액 검사로 고객을 끌어들입니다. 2단계,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잠재적인 건강 위험이 뭔지, 뭘 더 관리하면 좋을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바로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님께는 이런 구독 서비스가 필요하겠네요 하면서 수익성 높은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혈액검사 자체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얻어서 평생 고객으로 묶어두는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목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건강한 사람까지 모두 평생 구독자로 만드는 게 목표가 된 거죠. 질병 치료 시장에서 웰니스, 즉 예방관리 시장으로 게임의 판을 옮겨버린 겁니다. 심스앤허스의 이런 대담한 전환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것이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의 빛나는 미래일까요? 아니면 그저 더 세련되고 정교하게 약을 팔기 위한 새로운 방법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